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1980년 대한민국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절망적인 순간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명의 천재 경제학자가 나타나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단 3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30%대에서 3%대로 떨어뜨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두 자릿수 고성장으로 바꾼 기적의 주인공. 그런데 이 경제의 마술사는 44세의 꽃다운 나이에 북한의 잔혹한 테러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물, 김재익 경제수석의 파란만장한 삶과 업적, 그리고 비극적 최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8년 11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재익.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12살 소년 김재익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그의 아버지는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인민재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명의 형들도 인민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과 형들을 잃은 김재익 가족. 어머니와 누이들만 남은 채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비극이 김재익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소년 김재익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신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김재익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제학 서적을 탐독하며 동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재익은 교수보다 경제를 더 잘 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 입사시험에 수석으로 합격.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김재익은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스탠퍼드 대학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국제적인 경제학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실력은 곧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달라는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 대통령으로 집권한 군인 출신 전두환은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 전두환 앞에 김재익이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재익은 복잡한 경제 이론을 전두환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말 필요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바로 그 순간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었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재익이 경제수석이 된 1980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7%, 물가 상승률 무려 28.7%, 실업률도 급증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산 쌀값이 저녁에는 더 비싸진다는 말이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주부들은 장 보러 나갈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재익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회로 봤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재익은 부임하자마자 과감한 개혁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강력한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통화량 증가를 억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각종 정부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서민들 살기도 어려운데 왜 더 죄어매느냐? 경제가 더 망가질 것 아니냐? 하지만 김재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근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습니다. 김재익의 정책은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3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30%대에서 3.5%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반전되었습니다. 1983년 13.4% 성장, 마이너스 성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으로의 대반전. 시민들의 생활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도 수입 과자와 음료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컬러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익이 정말 경제의 마술사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재익의 천재성은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돈이 판치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김재익은 과감하게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했고 재벌들도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김재익은 일찍부터 정보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합니다. 중화공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는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산업에 있습니다. 그는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김재익은 보호무역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산업이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재익은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국제화는 독재를 어렵게 만들고 시장 경제가 뿌리를 내리면 민주화는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재익의 정책은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었습니다. 당장의 인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그의 정책은 때로는 인기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의 범하 국빈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재익도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10월 9일 오전 아웅산 묘소 참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버마 독립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을 참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북한의 공작원들이 버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 정부 수뇌부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아웅산 묘소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헌화할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일행이 아웅산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차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10분 정도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김재익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3분, 갑자기 천지를 울리는 폭음이 터졌습니다. 쾅! 아웅산 묘소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있던 17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재익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겨우 44세,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단 10분의 차이가 한국 현대사를 바꿨습니다.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예정대로 도착했다면, 만약 김재익이 그날 함께 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를 잃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만약 김재익이 살아있었다면 한국의 금융개혁은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익은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를 일찍부터 내다봤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한국의 IT 혁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년은 앞서 IT 강국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김재익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가 안정에 대한 철학입니다. 물가 안정이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그의 신념은 지금도 한국은행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익이 닦아놓은 시장 경제의 토대는 지금도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런 원칙들이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익, 대한민국 경제사의 별 44세의 하늘의 별이 된 천재 경제학자, 조국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 그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그가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김재익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